너희가 5천만 원만 보태줘라.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해드려요.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돼요. 그럼 친정에 손을 벌리던가 대출을 더 받으면 되잖아. 지금은 내 딸 결혼이 먼저야. 저는 결혼 초반 시어머니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시모는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집살이를 겪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말이야. 시집 와서 10년 넘도록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어.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셨거든. 명절에도 제사에도 친정 부모님 편찮으실 때도 그냥 참아야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파질 정도였어요. 세탁기도 없이 손빨래만 했어. 겨울에 찬물에 손 담가가며 빨래하면 손이 얼마나 트는지 알아? 게다가 매달 있는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었다고.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신 거겠지. 평생 쌓인 상처가 많으신 분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비교적 제게 친절했습니다. 제가 불편할까봐 신경 써주시는 모습도 보였고 겉으로 보기엔 무난한 고부관계였죠. 며느리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이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어머님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오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 우리 며느리는 아니겠지? 그리고 평상시에도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 시할머니 만나봤지?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 처음엔 들어주는 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되자 그건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되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난 시어머니한테 매일 혼났어. 밥을 해도 짜다, 싱겁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했지. 너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그런 일 겪지 않아서 좋겠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늘 시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난 시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묘사한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본 시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주 며느리 왔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우리 손주놈이 잘해주나? 시할머니는 저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존중해주셨고 배려해주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제가 힘들까봐 일을 나눠주시고 친정 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친정 좀 다녀와. 너도 부모님 얼굴 봐야지. 우리야 늘 보는 사이인데 뭐.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 한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시할머니와 제가 아는 시할머니가 너무 달랐습니다. 혹시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 의심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나는 시집 와서 10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못 갔다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 자리에 시할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친정 안 간 게 언제인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속에 한이 맺혀 있는지. 됐다. 손주 며느리 앞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순간의 어색한 침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있었죠. 결혼 1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조금씩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던 이야기들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쯤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억지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은 것처럼 그동안 감춰왔던 본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 오늘 나한테 인사 안 했지? 아까 분명히 인사드렸는데요.
나는 못 들었어. 요즘 며느리들은 인사도 대충 하나 봐. 저는 분명히 인사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못 들었다고 우겼어요.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다가도 둘만 남으면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어요. 너희 친정에서는 예의를 안 가르치니? 시댁 어른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해?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 말대꾸는 또 그렇게 잘하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처음엔 제가 정말로 실수한 건 아닐까 싶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문제는 성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그 연세에 경제관념이 거의 없으셨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명품 가방이 여러 개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새로 사신 거예요? 그래,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길래. 내 나이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디자인 가방이 5개나 되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 한번 사기 시작하면 막 사. 그러다가 카드값 낼 때 되면 또 돈 없다고 난리야. 실제로 시어머니는 비싼 옷과 가방을 사드리면서도 정작 생활비는 늘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한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건강식품이야. 몸에 엄청 좋다고 해서 샀어.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들이 박스째 쌓여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사들인 것이었어요.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그래? 그럼 버려야겠네. 비싼 건데 아깝다. 아까운 줄 알면서도 또 사는 거였고 남편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다단계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어. 그때도 할머니가 정리해 주셨지. 다단계? 건강식품,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그때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가. 남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분이었다니. 더 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그럼 토요일 몇 시에 갈까요? 한 12시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정오에 맞춰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고 금방 돌아오시겠지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미안해. 내가 약속을 깜빡했네. 오늘 친구 만나고 있었어. 사과는 했지만 제게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해놓고 까먹었다고 하거나 아예 집을 비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한번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술 문제였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대체 친정에서 부모한테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아무런 징조도 없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댁에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고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와서 뭘 도와? 진작 알아서 했어야지. 언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안 했다고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중재하려 나섰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친정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시댁 어른 모시는 법도 모르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당해야 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무해? 내가 뭐가 너무해?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약간의 말다툼 끝에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더니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대드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무시를 하네. 저는 전혀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상황은 순식간에 극단으로 치달았어요. 오죽했으면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며 일으켰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애들 보는 앞에서 대체 왜 이래? 당신도 며느리 편이지?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소란을 뒤로하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술 드시면 저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부터 저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랬어. 아빠랑 나는 익숙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조용히 있으면 있을수록 시어머니는 더 선을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오해도 성격 차이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우연히 발견한 통화 기록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 휴대폰을 잠깐 빌렸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역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왜 시어머니랑 이렇게 자주 통화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이렇게 자주 길게 통화 안 하셨을 거잖아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너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친정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결국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저를 헐뜯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돈이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대.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인사를 안 하고 어른 말을 무시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있었나요? 아니, 애초에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걸까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냥 죄송하다고 했어. 우리 딸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가르쳐 달라고 했지. 괜히 말다툼하면 너한테 안 좋을까봐.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건 사돈하는 말씀이 매번 조금씩 달라. 어떻게요? 처음엔 네가 인사를 안 했다더니 다음엔 인사는 했는데 성의가 없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엔 인사도 하고 성의도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하고 말이 조금씩 바뀌더라고. 친정엄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듣고만 계셨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그러시는데 자기네가 처음에 너희 결혼 엄청 반대했었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아들이 워낙 잘나서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하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를 자기 집에 소개하자마자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신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단도 요구 안 했다며? 그것도 자기네가 배려해 준 거래. 보통은 다 받는 건데 말이야. 엄마, 그거 원래 안 받는 게 요즘 추세예요.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돈이 워낙 자기가 잘해줬다고 하시니까. 시어머니는 마치 결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 할 때가 왔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까지 잘못하는 애가 아닌데. 사돈 말씀이 너무 심해서 걱정됐어. 혹시 내가 너 키우면서 뭘 잘못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이니까 네가 좀 더 조심하고. 엄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친정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제가 피해를 볼까봐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딸이 시댁에서 미움받을까봐 더 힘들까봐 속으로 혼자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리 지르려던 건 아니었어요. 괜찮아. 너가 많이 힘들지? 친정엄마가 저를 안아주셨고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런 전화를 했다고? 나도 오늘 알았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전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오빠도 시어머니한테 내 험담 들었지?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침묵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듣긴 들었어. 근데 어차피 나는 다 걸러듣고 있었거든. 엄마가 원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웠어. 우리 엄마가 그런다는 게. 남편도 사실 힘들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 중요한 이야기야.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으로 찾아갔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저를 대했습니다. 왔니? 일단 앉아봐.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 네, 그게 무슨... 친정엄마한테 내 험담했지? 내가 너를 괴롭힌다고 했다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제 험담을 하신 건데 이제는 제가 험담을 했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자기 딸이 시댁에서 힘들어한다면서 좀 잘해달라고 하더라.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됐어. 변명 그만해. 앞으로 친정하고 우리 집안일이랑 섞지 마. 알았어?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매번 거짓말로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머님과의 사이는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시누이의 결혼 소식은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누이가 결혼 발표를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고마워. 나도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그래서 말인데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네, 엄마.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5천 정도는 보태주면 좋겠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천만 원, 너희 누나 혼수에 필요한 돈이야. 너희는 집을 새로 샀으니까 여유 있을 거 아니야? 저희는 집 사느라 대출도 있고. 대출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지. 누나 결혼하는데 그냥 보낼 거야? 시아버지도 난처한 표정이었고 시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5천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무리 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도와드리겠지만. 5천은 필요하다니까.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이 어떻게든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뭘 천천히 이야기해. 하나뿐인 누나 결혼인데 너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5천은 정말 무리예요. 형편이 어렵다고? 새 집에 새 차까지 샀으면서? 누나 결혼은 안 중요해?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그날은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마무리됐지만 저희 부부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번 일은 정말 아니야.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5천이 어디서 나와?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안 줄 거야. 어머니가 계속 압박하실 것 같은데. 내가 잘 말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야, 우리 딸 혼수 비용은 생각해 봤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정 어려우면 대출 좀 받으면 되잖아. 대출도 이미 있어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 친정에서 빌려와. 네? 너희 친정도 형편 괜찮다며? 거기서 좀 빌려오면 되잖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딸 결혼시키는데 이제는 저희 친정까지 끌어들이다니.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 네 시누이 결혼인데? 저희 친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시어머니와 한참 입씨름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3일 후에 돌아올게. 당신 혼자 괜찮겠어? 난 걱정하지 마. 다녀와. 그리고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 오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걸 아시고 일부러 오신 겁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혼수건 때문에 왔지? 어머님, 그 건은 이미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는 뭐가 이미야? 난 아직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희는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멀쩡한 새 집 사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그 말을 누가 믿어? 집은 저희도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저희도 엄청난 빚이 있다니까요? 그럼 대출을 더 받으면 되잖아. 대출을 더 받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은 우리 딸 결혼이 먼저야.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거실에 서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집을 살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가족 일에는 인색하게 굴어? 저희 집은 은행 대출로 산 거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은행 대출도 돈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달라고. 그건 저희 명의로 대출받는 거잖아요. 너희 명의로 5천 빌려서 우리한테 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못 해드려요. 이런 대화는 그만하고 싶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게 지금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야? 저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참긴 뭘 참아?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더도 말고 딱 5천만 주면 돼. 대출이라도 받아. 지금 당장. 싫어요. 못 해드린다니까요? 이 버릇없는 게 끝까지 말대꾸를 하네.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당장 돈 가져와.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친정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다는 말에 혹시 몰라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드렸고 미리 찾아와 안방에 숨어 계셨죠. 친정엄마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아, 사돈댁이 여긴 어쩐 일로. 사돈댁은 무슨 당신이 내 딸 머리채를 잡아? 친정엄마가 저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사돈댁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네요.
오해는 무슨, 내가 처음부터 다 봤어. 그리고 다 들었어. 그리고 친정엄마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 전화는 아직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물었고 친정엄마가 대답했어요. 당신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라고요? 친정엄마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고 그 속에서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지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여기 큰일 났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손주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뭐라고요?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님의 목소리를 들은 뒤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사돈.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내가 방에서 다 들었어요. 대출 받아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 우리 딸 머리채 잡는 거 다 봤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화가 나게 하니까. 우리 딸이 뭘 먼저 했어요? 돈 못 해드린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어요. 당신이 전화해서 우리 딸 험담할 때도 우리 집안 가정교육 운운할 때도 다 참았어요. 내 딸이 당신한테서 미움받을까봐.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며느리를 때려요? 돈 때문에? 저는 친정엄마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며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어.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저희 집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할머니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시할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사돈은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 며느리는 괜찮니? 네, 할머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시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다가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저는 그냥 딸 결혼 때문에. 시할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손녀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5천만 원 줬잖아. 그건 어째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난달에 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줬어. 얘한테.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내가 준 돈은 어디 갔어?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고 시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너 또 이상한 짓에 손 뗐지? 아직도 다단계 하고 있냐? 아니에요, 어머님.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데?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집 사주고 혼수도 다 챙겨주고 조건 하나 없이 결혼 허락해줬잖아. 저도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긴 네가 뻘짓하면서 돈 날릴 때마다 누가 해결해줬어? 다단계 사기당했을 때, 보증 서서 집 날릴 뻔했을 때 누가 그 빚 갚아줬어? 친정엄마도 놀란 표정으로 듣고만 계셨습니다. 너가 집까지 날릴 뻔했잖아. 내가 막았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또 이 짓이야? 5천만 원을 한 달도 안 돼서 날리고 이제는 손주 며느리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시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너한테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친정도 못 가게 했다고? 죄송해요. 친정은 네가 싫어서 안 간 거잖아. 내가 언제 막았어? 오히려 명절 때마다 다녀오라고 했지.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없이 손빨래 했다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결혼 선물이 세탁기였어. 그때 내가 제일 비싼 걸로 사줬잖아. 제사 때문에 허리 휘었다고. 제사는 내가 다 준비했어. 너는 앉아서 먹기만 했잖아. 친정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사돈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당연히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같은 여자니까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늘 피해자인 척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변에 거짓말로 떠들고 다녔죠. 시어머니는 이제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았어요. 이 인간이랑 살고 있는 우리 아들 생각해서, 손자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손주 며느리한테까지 이러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시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지금 너 당장 손주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출장, 그런 거 내일 다시 가고. 지금 당장 와. 저희 시아버지한테 전화하신 겁니다. 그리고 손주 며느리 네 아버지도 이리로 오시라 해라.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다 정리해야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시어머니가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돈 내놓으라고 며느리를 때렸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회사에서 급히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빨리도 왔다. 이 아내가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시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손녀 결혼 자금으로 준 5천만 원을 다단계에 날린 것, 그리고 저한테 또 돈을 요구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폭행한 것까지. 시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주신 5천만 원을 벌써 날렸어? 돈 때문에 며느리를 때렸다고? 나도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 게다가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믿었어. 어머니가 5천만 원 주실 때 딸 결혼 준비에 쓴다고 했잖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우리 아들 딸한테 며느리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거리를 두었어요. 며칠 후에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어머니와 연락을 완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아버지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별거에 들어갔어요. 시할머니는 그 일 뒤로 저와 자주 연락하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미안하다.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 할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가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시할머니는 늘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가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영원히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서 만족하는 중이죠. 시할머니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시아버지도 가끔 저희를 보러 오십니다.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시어머니와 화해의 가능성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이란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어른은 거짓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아파트에 평범한 남편과 제 일상이지만 이것이 제가 지켜낸 저희 행복입니다.